여러분, 이번 시간에서는 복잡도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정렬하고 트리 설명할 때 약간 잠깐 좀 말씀을 드린 것 같기는 한데 우리가 복잡도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복잡한 정도죠.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궁극적으로 컴퓨터에서 여러분들이 짠 코드를 수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 복잡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순환 복잡도라고 있어요. 얼마나 그 반복 횟수가 이제 많은가 뭐 이런 거를 이제 설명할 때 그게 이제 당연히 이제 알고리즘이 복잡하면 시간이라든지 순환 복잡도가 높아질 거고, 알고리즘이 이제 간단하면 짧아지는데, 오늘 우리가 이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동일한 결과물이 있는데 사람들마다 서로 다른 그 알고리즘의 복잡도를 계산을 해서 어느 알고리즘이 효율적인가 이거를 판별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기존에 지금까지 알려진 여러 가지 정렬 알고리즘, 반복문, if문 이런 거에 대한 복잡도는 이미 수학적으로 다 증명이 돼 있고, 여기서는 이제 시간 복잡도, 일단 복잡도의 개념을 이해하고 시간 복잡도와 그 순환 복잡도를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잡도라고 하는 거는 개념은 책에도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시스템이나 시스템 구성 요소 또는 소프트웨어 복잡한 정도를 나타내는 말인데, 저희는 주로 뭐 하드웨어를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를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해요.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그 수행 시간이 오래 걸리느냐라는 게 이제 시간 복잡도고, 얼마나 반복 횟수를 자주 반복하느냐 이런 게 이제 순환 복잡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걸 하는 이유는 복잡한 알고리즘을 쓰고 있는지, 아니면 얼마나 많은 자원이 좀 필요한지 뭐 이런 거를 이제 알아내기 위해서, 예측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당연한 얘기겠지만 뭐 하드웨어라든지 소프트웨어 복잡도가 높으면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미 그 구현된 알고리즘을 어떻게 수정할 건지,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나눠서 좀 할 건지, 복잡하다 그러면 병렬로 좀 수행하게 할 건지, 이런 거를 판별하기 위해서도 이 방법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제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뭐 라인의 개수, 코드의 개수. 코드의 라인의 개수가 많으면 당연히 복잡도가 높은 거죠. 복잡한 거죠. 그런 거를 이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순환 복잡도라고 하는 게, 라인 복잡도는 시간 복잡도하고 좀 관련이 돼 있겠죠. 라인이 길면 길수록 수행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니까 당연한 얘기겠지만, 순환도 반복문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반복문이 얼마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알고리즘에서 얼마나 순환을 이제 복잡하게 하는가를 이제 우리가 판별하는데 중요한 GPO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먼저 시간 복잡도는 이제 알고리즘의 수행 시간. 그래서 알고리즘 수행하기 위해서 CPU에 있는 프로세서가 메인 프로세스가 연산을 얼마나 하느냐. 그래서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 이제 컴퓨팅 시간이, 여러분들이 뭐 아시겠지만 컴퓨터의 성능에 따라서 시간은 이제 절대적으로 두 개를 비교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냥 시간이라는 말을 쓰긴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연산의 횟수예요. 그러니까 연산이라고 하는 거 더하기 몇 번 하느냐, 빼기 몇 번 하느냐, 곱하기 몇 번, 비교를 몇 번 하느냐, 메모리 액세스를 몇 번 하느냐, 뭐 저장을 몇 번 하느냐, 이런 거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성능이 좋은 컴퓨터는 동일한 횟수라고 해도 빨리 처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당연히 적게 걸리죠. 이제 그런 컴퓨터 성능의 비교를 위한 복잡도 개념이 아니라 시간 복잡도라고 표현을 했으나,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짠 알고리즘의 수행 연산의 횟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산. 그러니까 더하기의 횟수, 빼기의 횟수, 곱하기의 횟수, 비교의 횟수, 저장의 횟수, 뭐 이런 거를 다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고, 절대적인 시간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표현은 타임 컴플렉시티, 이제 그런 비교가 많아지거나 연산이 많아지거나, 그 다음에
그 뭐 메모리 접근을 많이 하거나 하면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동일한 컴퓨터로 이제 하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뭐 아주 여기 이제 그 얘기가 그 얘기죠. 그 컴퓨터의 성능, 그다음에 뭐 자바나 C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 상대적인 비교는 어렵죠. 그래서 이제 실행 횟수 가지고 타임 컴플렉스를 표현을 해요. 표현하는 데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수행 횟수가 평균 값을 할 거냐, 아니면 가장 그 최적의 시간을 할 거냐, 아니면 가장 최악의 시간을 할 거냐. 그렇죠? 그래서 최악,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 이렇게 걸린다, 요 시간이 걸린다, 요 횟수가 걸린다라고 하는 게 빅 O 표기 방법이고, 평균이다 그러면 빅 세타. 그 다음에 가장 뭐 그 최선, 가장 적게 걸리는 게 빅 오메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그 최악의 경우를 많이 얘기해요. 빅 O.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자원의 배분이라든지 자원의 할당을 그걸로 해놓게 되면 평균이라든지 최선, 뭐 당연히 요 최상일 때는 이제 거뜬하게 우리가 자원이 할당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늘 최악의 경우에 실행 횟수가 얼마나 되는 거냐를 따질 때 비교 방법을 보통은 컴플렉스를 많이 써요. 그래서 O라고 하는 거는 여기 이따 보게 되겠지만 알파벳 O 안에 그 최악의 경우에 해당되는 수학 함수를 거기다 넣어요. 우리가 연산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그 개수, 또는 뭐 우리가 원하는 그 뭐 복잡도의 그 평균의 개수, 그다음 뭐 이렇게 조사하는 개수, 요 값에 따라서 그에 따른 최악의 경우의 실행 횟수를 수학적으로 구하는 방법이 빅O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컴플렉스다 그러면 빅O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최악의 경우, 이거는 이제 그 주로 O라는 거 알파벳 안에 이렇게 갈로로 얘기를 해요. 1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입력하는 데이터의 개수, 그러니까 사용되는 데이터의 표본의 개수, 이걸 n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n.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정렬되는 데이터의 개수가 100개다. 그러면 n이 100이에요. 그러면 정렬되는 데이터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수행 횟수가 많아지겠죠. 그게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어떤 알고리즘은 그거가 10,000개든 1000개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럴 때 O1이라고 얘기해요. 스택에다가 넣는 경우, 끄집어내는 경우, 그쵸? 이거는 뭐 데이터가 10,000개든 뭐 10만 개든 한 번 이제 걸리는 거니까, 한 번 수행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 이진트리, 이진 검색 이런 경우는 요 데이터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로그의 이 밑이 2인 함수,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함수, n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n은 그냥 n의 개수에 따라서 n은 뭐 이렇게 되면 요 y는 n의 그 그래프, 그렇죠? 1차 함수 그렇게 늘어나는 거고, 요것보다 요게 n이 적을 때는 얘가 작지만 n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데이터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복잡화되는 거죠. 그렇죠? 수행 횟수가 더 많아진다는 거고, 요거는 요거에다가 n을 곱한 거 더 복잡해야 되는 거죠. 힙 정렬, 2A 합병 정렬.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그 정렬 방법 중에 요거 이진 트리 가지고 하는 거, 그렇죠? 두 개의 파일로 나눠서 하는 거. 요게 이제 로그 2n에다가 n을 곱한 거예요. 얘보다 얘가 더 복잡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n의 제곱은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n에 이렇게 y는 x 제곱에 이렇게, 그렇죠? 얘는 완만하게 이렇게 되는데 얘는 갑자기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얘가 복잡한 거죠. n이 커지는 거죠. 이거는 삽입 정렬, 쉘 정렬, 선택 정렬, 버블 정렬, 퀵 정렬, 그렇죠? 이런 게 n의 제곱의 그 복잡도를 가지는 알고리즘이다. 이의 n승은 요 지수의 이제 n승인데, 피보나치 수열 같은 경우, 그렇죠? 얘보다는 작지만 2의 n승, 2의 n승의 그래프, 그렇죠? 어떤 지점에서는 얘보다 n이 어떤 값 이상에서는 얘가 크고 얘가 작고 이제 그런 걸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최악의 경우에요. 그러니까 n이 이제 100이다 그러면 2의 100승계의 피보나치 수열 알고리즘에 비교 횟수가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뭐 한 번 그 비교하는데 1초다 그러면 2의 100승초가 걸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통 예측할 때 알고리즘이 누가 짠 알고리즘이 수행 시간이 빠르냐 이런 거를 프로그램 코드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제안한 수학적 방법에 그 근거해서 추론할 수도 있어요. 프로그램 코드를 보지 않고. 그게 바로 요 컴플렉시티를 계산하는 요 알고리즘 가지고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그 양반이 뭐 힙정렬, 선택정렬 뭐를 썼냐에 따라서 요거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당연하겠지만 요런 것보다 그러니까 얘가 더 복잡화되는 거죠. 얘보다.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비고법은 반드시 알아두세요. 순환 복잡도는 반복의 횟수예요. 연산의 수행 횟수는 우리가 타임 복잡도라고 그러고,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이진트리 생각하시면 되죠. 이게 이제 프로그램의 어떤 노드, 수행의 모듈이다 그러면 1번 수행한 다음에 이거 수행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여기다 보내서 여기다 보내고 여기다 보내고 이렇게 되는 경우, 이런 게 순환 복잡도가 얼마냐 하는 게 계산 공식이 이거예요. 화살표의 개수 빼기 노드의 개수 더하기 왔다 갔다 2. 그래서 이제 순환 복잡도는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이 수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요 화살표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가는 길이 많아지면 순환 복잡도가 높아지겠죠. 반면에 노드의 개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복잡도가 적어져요. 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뭐 상수니까 생각 안 하셔도 되고. 그래서 무슨 의미냐면 모듈을 설계할 때도 보면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이런 식으로 요거 모듈을 하나씩 보면 여기 노드가 많은 사람, 그렇죠? 그다음에 화살표가 많은 사람, 많이 짠 사람, 요거에 따라 순환 복잡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적정하게 요값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그 기법을 만들어내는 게 상당히 중요한 어떤 알고리즘 개발 방법이다. 요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예제에서 보면 이게 화살표 개수가 11개예요. 여기 1개, 2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 그렇죠? 노드의 수는 하나, 둘, 셋, 넷, 여덟, 9개 더하기 2를 하게 되면 순환복잡도는 4예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은 순환복잡도가 4고 B라는 사람은 순환복잡도가 3이다.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B라는 사람이 그래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프로그램 소스를 보고 그 모듈을 이제 동그라미 노드에 넣고 그 결과물들을 어디로 보내는지에 따라서 이제 분석을 해서 누가 소프트웨어적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그 순환 복잡도를 적게 해서 짰다, 개발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순환 복잡도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순환 복잡도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시간 복잡도도 함께 생각을 해야 돼요. 시간에 대한 복잡도도 같이 고려를 해서 순환 복잡도도 작고 시간 복잡도도 작은 이런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사람이 보다 더 소프트웨어적으로 좀 이해를 하고 알고리즘을 잘 개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복잡도가 1이라고 하는 건 데이터의 개수와 상관없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수행 시간이라고 하는 건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프로세서나 프로그래밍 언어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아니라 동일한 그 프로세서 동일한 언어 관점에서 알고리즘을 개발한 사람이 어떤 알고리즘을 썼냐에 따라서 그 복잡도가 달라지는 개념이 시간적 개념의 수행, 연산의 횟수적 개념의 시간 개념이지, 프로세서가 좋아지면 시간이 당연히 적게 걸리는 그런 시간적 개념은 아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유념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5의 1이라고 하는 건 n의 데이터의 개수, 입력되는 데이터의 개수와 무관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3번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일반적으로 로그 2의 n에다가 n을 곱하는 거는 요 놈인데요. 힙 정렬하고 2A 정렬이죠. 그래서 합병 정렬. 그렇죠? 두 개인 경우 각각의 파일마다 로그 2의 n이기 때문에 그거에서 n개의 파일을 한 번 더 비교해 봐야 되기 때문에 합병 정렬이 5 곱하기 로그 2의 n승의 타임 컴플렉시티를 가지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그 순환 복잡도는 아까 설명을 안 드렸는데 사이클로매틱 컴플렉시티고 요 사람이 이제 개발한 거예요. 맥케이브. 그래서 맥케이브 컴플렉시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사람 이름을 따서. 근데 요거는 말씀드렸지만 화살표의 개수가 하나, 둘, 셋, 6개죠? 6개에서 노드의 개수를
4개를 빼면 600이 4는 2가 되죠. 더하기 2를 해야 되니까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순환복잡도의 사이클로매틱 계산 방법 있죠. 요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2 빼기 n 더하기 2 엣지의 개수, 엣지가 링크니까 영어로 엣지의 개수 빼기 n, 노드의 개수 더하기 2 왔다 갔다, 그죠? 순환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2 빼기 n 더하기 2다. 이렇게 그 수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수학적으로 여러분들 이도하는 것까지 할 필요는 없고, 그 공식을 좀 외워 두셔야 돼요. 이게 이제 그 작년에 보면 8월달에 시험 문제 나왔었죠. 맥케이브의 사이클로매틱, 순환복잡도 계산하는 거.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어려운 개념이라서 안 나올 것 같아 보이지만 이것도 6월달에 나왔고 이거 또 6월달에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복잡도는 여러분들이 뭐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나중에 속대 개발하고 대형 프로젝트를 이제 하는 어떠한 그 입장에 서 있다 그러면 특히 요즘 빅데이터하고 인공지능이다 보니까 알고리즘이 복잡해지는데 동일한 결과에 대해서 시간 복잡도와 순환 복잡도 관점에서 어느 코드가 어느 알고리즘이 적합한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그 기본적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이제 하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더라도 코드 수가 작다 그래서 그게 반드시 좋은 알고리즘이 아니라는 걸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그 안에 반복 횟수가 엄청나게 코드가 한 세 줄만 가지고도 반복 횟수를 1부터 뭐 그죠? 엄청나게 많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코드가 작다 그래서 무조건 복잡도가 작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동일한 근데 코드가 작다 이거는 이제 얘기가 되지만 그 안을 들여다봐야 돼요. 연산 횟수하고 순환 횟수.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알고리즘이 구현이 어느 사람이 적절한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을 때 시간 복잡도와 순환 복잡도 이 두 가지 개념의 지표를 이해를 해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